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9월 20일이고 수요일이네요. 자, 오늘 문화인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그간 제가 이제 추가로 알게 된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 뿌리를 찾아가는 거. 지금 같은 혼돈의 시기에는 더더욱 우리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무 사진에 있는 그 사진인데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 오늘 같은 내용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닌데 계속 보시는 분들이 보신다는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가장 큰 상관이 있는 영상들을 뒤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잔이 큰 잔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알타이 원주민 뜻으로.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의 한 부분이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거기 있는 알타이의 후손들도 러시아 문화에 젖어지면은 나중에는 카잔이라는 명칭 막 남아있지 카잔이 원래 뭔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한 몇 세대 지나면.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카잔, 큰 잔이네. 그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과연 큰 잔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카잔의 핵심 부위에 있는 이 패밀리 센터라는 곳에 상징물로 이게 있어요. 즉 이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카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잔이에요. 자, 거꾸로 이걸 우리 쪽으로 응용을 하면은 우리 옛날 토기 중에 이런 모습 가진 토기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위에는 이제 뭐 옛날에 주로 쪘다고 그러죠. 찜기고 밑에는 불을 떼는 공간이고. 즉 정착 생활을 위한 정착 생활이 시작됐을 때 나온 토기예요. 이게 그 전까지는 위로 지금 일본에서 쓰는 것처럼 위로 거리가 있었죠. 자, 이거 전에 이동 생활을 할 때는 밑으로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위에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불을 피우고 양쪽에 뭐 나무 같은 것으로 대를 세운 다음에 걸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토기예요. 즉 그 말은 농경 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밑에 불을 떼고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다니기는 좀 크죠. 토기니까 또 약했겠죠. 예전에는 더더욱. 그래서 옛날에 그 동복이라고 갖고 다니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거는 전부 다 청동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떨어뜨려도 안 깨져야 되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코펠 같은 거죠. 등산용 말 뒤에 싣고 다니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이제 신라 토기에도 그런 게 남아 있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큰 거 토기도 사실 우리가 옛날에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카잔의 상징물을 보면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은 술잔 같이 작은 것을 잔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게 훨씬 큰 이렇게 볼록하고 뭘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잔이라고 불렀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잔 근처에 있는 큰 호수를 바이카잔이라고 했구나. 신성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모든 것이 있는 바이, 백, 박다랑 연결되는 그거죠. 카잔, 큰 잔이다. 그래서 옛날 잔은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날에는 큰 거다. 오목한 건 다 잔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보니까 제가 금방 찾아봤는데 신라 토기 이런 거 뭐 여러분 박물관 가끔 가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죠. 이게 원래는 큰 거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덤 주위에 이걸 빙 두르기도 했어요. 제단, 그죠? 제단에는 항상 뭔가 바쳐야 되잖아요. 음식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일본에도 남아 있고 우리한테도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요 모양대로 계속 작아진 거죠. 그 술잔처럼 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이 큰 거로 해서 이 밑에서 바로 불을 떼서 해 먹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걸 잔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이건 새로 제기하는 세상 들어보기에 학설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썼던 내용인데 그 근처에 있는 큰 호수를 바이카잔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바이카잔에서 카잔이라는 도시의 명칭이 나온 거예요. 그 알타이어로 그 지역 원주민들을 카잔, 큰 잔이라고 이야기했다. 큰 항아리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음, 음. 자, 바이카잔, 바이는 뭐냐? 백, 박다. 모든 걸 주는 신성, 하늘이 주는 모든 것. 그만큼 풍요스러운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계속 동양으로 전달돼서 그게 백자가 됐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옛날 백이 제일 큰 숫자인 거죠. 그죠? 예, 백가지다. 모든 게 다 있다. 백에 백만 가지. 백만 가지. 우리 표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다. 그게 또 박다랑 연결된다. 예, 발음도 비슷하죠. 백, 박다. 그리고 한자도 비슷해요. 예. 자, 그러면 이게서 끝났느냐? 아니죠. 바이칼 호수라는 게 있죠. 바이가 거기도 살아남았어요. 큰 모든 걸 다 주는 풍요스러운 칼은 중앙아시아에서 호수를 큰 물을 의미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저때 이미 잔이 아니고 칼로 바뀌었죠. 카잔이 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 가설로 내세울 수 있어요. 카잔이 칼로 바뀔 수 있다는 가설. 예.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 지금 러시아 학자들은 러시아의 뭐 민속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인데 우리는 힌트만 주면은 이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도 저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얘 뿌리가 이곳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몽고,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경 지역에 있는 알타이 산맥입니다. 예, 여기 이제 금산도 있죠. 알타이 산도 있고. 자, 이 알타이라는 게 아마 제 이 내용을 쭉 이제 봐오셨던 분들은 이미 몇 차례 이제 거치셨던 거죠. 알타이란 말을 이건 알 더하기 타이거든요. 알은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예. 영어의 올하고 같은 뜻이고 아직도 지금 뭐 중동 같은 데서는 알라죠. 알라 신이죠. 신. 그게 접두사 같은 거로 영어에도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 타이는 뭐냐? 타이는 클 태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거. 그게 대자도 되고 태자도 되고 흘러온 물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화가 돼서 쓰이고 있어요. 우리도 대단하다 이런 말 쓰죠. 예, 그 대자가 어디서 왔을까요? 한자에서 왔을까요? 아니죠. 예, 태백산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 다 같은 거예요. 예, 밝은 산, 붉은 산 옛날에 그렇게도 불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태백산 같은 경우는 큰 게 앞에 왔어요. 타이 백산이에요. 크고 붉은 산, 크고 밝은 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예. 상당히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이죠. 자, 이 알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이랑의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알이랑, 즉 신과 함께입니다. 이랑은 알이랑 누구누구와 함께죠. 기말지, 옛날에 알은 되게 신성한 단어였어요. 지금도 아이, 표준말에서는 아이, 경상도나 전라도 가면 알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새로 태어난 그 정수, 이걸 알이라고 부르죠. 알맹이, 속알머리 같은 뜻입니다. 예, 알다, 아름답다, 알과 같다.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의 흔적이 남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어요. 알. 그 정도면 이제 느낌 오셨으리라고 보고 타이는 크다. 즉 좋은 걸 다 붙인 거예요.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중국말로는 이 산을 금산이라고 그래요. 금산. 즉 알타이를 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금. 맞죠? 알, 신성한 존재, 인간의 세상에 속세라도 놓으면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이죠. 예, 지금 종이화폐가 또 약해지니까 금을 사모으는 추세가 지금도 보여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알자가 붙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이라고 중국말로는 한자로는 적어요. 자, 크고 신성한 거예요. 알타이가. 자, 뭐 느낌 오셨을 거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영국 쪽의 다큐를 보다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그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이게 부둣가에 있는 것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교회 자리인지 성당 자리인지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발견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교회와 성당, 교회 또는 성당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에요. 아마 교회 다니시거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저 단어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처음 봤어요. 제단이에요. 저기가 빨간색이. 제단을 알타라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종교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신이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이것을 이제 무슨 병을 돌림병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을 이게 묻은 건데 돈을 많이 내면은 더 좋은 곳에 묻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디가 제일 좋은 데냐? 알타. 저기 가까운 데가 제일 좋은 자리고 돈을 제일 많이 내야 되는 자리예요. 그 다큐에 따르면. 즉 알타. 알타이 산맥의 알타는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시아 쪽으로만 온 게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서 유럽으로도 지금도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영어에 나오는 all 전부 다 almighty 전지전능한 뭐 이런 뜻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all 이거는 이 알타의 알과 같은 의미다. 즉 중동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야기하는 알라도 여기서 같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 얼라도 같다. 이거는 누구도 탐구하지 않았던 어떤 영역이라고 봅니다. 세계는 아주 옛날부터 한 문명, 한 거대한 문명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요 밑에 제가 이걸 캡처한 영상의 정보를 그대로 뒀어요. 이걸 확대해서 보시거나 유심히 좀 보셔야 되겠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알타라는 뜻이 뭐냐 지금에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면 영어에 골드를 치면은 몽고어에서 알타는 금이에요. 터키어에서는 알틴이라고 치면은 골드예요. 다 알타이의 어원이 되죠. 예, 크고 위대한 거,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거. 그때부터 이미 세속화됐나 봐요. 옛날에 신이었는데 인간 세상에서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금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게 영국에 저 멀리 물 건너 영국까지 그 당시 유럽의 끝이죠. 영국까지 가서 그거는 당연히 여기 있는 뭐 그리스 로마 문명을 거쳐서 갔겠죠. 그죠? 그걸 점프해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즉 그 말은 이 단어의 유래는 유럽의 각종 언어에 제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다 깔려 있을 것이다. 누군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뒤지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알터는 이 정도 한 찾아봤고요. 그다음 타이가 이거 옛날에 제가 썼던 슬라이드인데 이것도 타이가란 말이 몽골어예요. 또는 시베리아 말이죠. 알타이족이구나. 옛날에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말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러시아 말도 아니고 어디 말도 아니에요. 이 뜻이 뭐냐? 크다는 뜻이에요. 타이가 크다는 뜻이에요. 알타이. 가는 뭐냐? 어떤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캐릭터예요. 성격이에요.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는 그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 존재. 이것은 제 상상력을 조금 보태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김가, 이가, 최가, 박가, 가라고 하죠. 집가자의 어원이 됐을지 몰라요. 인간 세상으로 축소되면서 그거예요. 저 집안 사람들은 비슷하죠. 성씨도 같고 성격도 비슷하죠. 그 가라 이 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가는 뭐냐? 엄청나게 크고 광대한 영역을 가진 특징적인 지역이다. 사람으로 보면 그게 집안이고. 네. 그리고 타이거 하면은 거기 사는 큰 동물이다. 크다는 뜻이죠. 타이거가. 타이가와 타이거가 그래서 뿌리가 같죠. 당연히. 크다. 지역 존재. 광범위한 거 개별 개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저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 수메르족에 의해서 거기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죠. 그 티그리스가 타이거랑 같아요. 여기도 같은 거예요. 큰 문명에서 출발했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 사람 보고 읽어보라면 뭐라고 읽습니까? 타이칸민꼬쿠라고 읽어요. 예, 대자를 타이라고 읽어요.
우리가 쓰는 대자나 타이는 클테, 큰데 중국말에서 왔다? 아닐 수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네. 그걸 나중에 누군가가 받아 적었겠죠. 그것도 우리 조상이 뭐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말씀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 동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 생각은 있으실 거라고 보시고, 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응용을 좀 해볼게요. 응용을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예전에 중앙아시아의 어떤 민족들의 왕의 무덤이에요. 우리의 이제 무덤이랑 비슷하죠. 고구려 신라 이런 거랑. 이거의 이름을 그 당시 그 동네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쿠르간이라고 불러요. 쿠르간. 그리고 무덤이라고 괄호로 쳐놨죠. 그런데 이것도 다 러시아 사람들이 조사하겠죠. 이 지역에서는 지금 러시아의 문명이 가장 발달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까처럼 우리 민간인도 조금만 힌트를 주면 풀이가 돼요. 쿠르간? 어렵지 않은데? 쿠르는 나라다. 그 다음 칸. 왕이다. 최고 지도자다. 우리도 칸국이잖아요. 칸국. 맞죠? 중국의 민족도 한족, 칸족. 우리나라의 민족도 한민족, 칸민족. 한자를 달렸을 뿐이지 옛날에는 칸자가 위대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쓴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그렇게만큼 위대하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쿠르. 이 힌트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 옛날 금나라의 누르하치가 건국을 하고, 만주족이죠.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아이신 구룬이라고 불렀어요. 아이신은 뭡니까? 아이친이라고도 불러요. 금이라는 뜻이에요. 금. 알타이 할 때 알트. 그 어근하고 같아요. 아이신, 아이친 이래 불렀을 거예요. 일본에서 아주 아이신이라는 기업 이름도 있고 그렇죠. 구룬은 뭐냐? 나라라는 뜻이에요. 구룬과 쿠르는 아주 비슷합니다. 저는 이 구룬이라는 단어가 중앙아시아에서 흘러와서 결국에는 한자로 쓰는 국자로 귀착됐다. 꾸오 이러죠. 중국말로는 우리는 국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은 곡구라고 그러고, 뿌리가 같다. 그래서 쉽다. 나라 최고의 왕의 무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쿠르간의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무덤이라는 게 최고 지도자의 무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응용이 돼요. 이렇게 쉽게 응용해서 이런 것들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주요 호수들하고 우리 근처를 이렇게 제가 이제 구글 지도에서 캡처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주요한 지명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는 것만 가지고도. 한번 볼까요? 먼저 아랄해. 아랄해가 이제 이쪽인데, 아랄해는 지금 이제 들어오는 뭐 관계 시설이나 댐이 건설돼가지고 아랄해는 자꾸 작아지고 있죠.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던 바다였던 것 같아요. 왜냐? 아랄이 알자가 붙어 있잖아요. 신성한 바다예요. 그 다음 카자흐스탄 쪽으로서 보다 보면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호수가 볼카시 이렇게 불러요. 앞에 박자가 들어있죠. 아까 바이카잔에 백자, 그게 박다도 되고 많다도 되죠. 자, 이들 단어들을 보면은 다 이런 큰 선물, 인간들이 살 수 있게 큰 선물을 준 하늘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 당시 이걸 신이라고 불렀겠죠.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아랄해. 그 다음 발카시, 지금 카시 뒤에 해시가 뜻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카잔의 잔과 비슷한 어떤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에 중요한 단어는 백자의 그거죠. 박다, 바이크 하는 부분, 어근이 좀 같다고 봅니다. 그만큼 풍족하고 많은 것을 주는 그런 호수다. 그리고 저 한참 떨어진 곳에 바이칼, 이거 너무 쉽죠. 똑같아요. 바이카잔의 그 바이크, 바카시의 바크. 칼은 뒤에 가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수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큰 물. 저게 카잔이 변형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이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저 지명, 이 방대한 거리잖아요. 수천 킬로미터 이릅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도 이해가 다 돼요. 지금 쓰고 있고, 그 말을.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발해만을 봤을 때, 저게 우리 조상들이 만약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주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조상이라면, 그것과 그런 이주해 온 우수한 문명을 가진 세력과 지역 사람들과의 어떤 연합체였다고 봤을 때,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처음으로 본 큰 바다는 발해였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발자가 바이칼의 바이하고 바이카잔의 바이하고 같다고 보는 거죠. 두 가지죠.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는 신령스러운 곳이죠. 거기에 나중에는 박다도 되고 아주 많다는 뜻의 백자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바다다. 그리고 그 발해만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성장했던 국가 이름이 바이카잔이라고 지은 거예요. 바이카잔, 백제. 예. 자, 광개토대왕비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구려가 백제를 부를 때 백잔이라고 불렀다고. 예. 그게 낮추어 부른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자는 되게 예, 잔인할 잔자를 쓰겠지만 실제 발음이 백잔이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면 그 백제라는 나라의 어떤 문화적 융통성, 포용성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라 이름을 호수로 지은 거거든요. 백잔이라고. 이것은 백제가 진짜 몇몇 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광활한 해양 영토에서 활동하던 다민족, 다문화 그것을 이끌어낸 국가였구나. 해양 국가였구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다. 백잔이. 발해란 이름도 거기와 박자가 맞는다. 자, 그러면 이 방대한 지역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게 우리나라 이름으로까지 남았다.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파악했던 내용이 이 밑에 이제 소스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알타이 지역에 있는 약간 알타이 산악 지역에서 초원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샘물이에요. 샘이 솟는 곳인데 주변을 약간 성역화한 거예요. 아주 토종적인 방법으로. 우리 오방새끼 근거 우리 그렇게 낯설지 않죠. 우리도 지방에 아직도 가면 신목에다가 새끼줄을 걸고 이런 식의 리본 같은 거 많이 달린 거 거기서 어떤 데는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새끼줄에 꼬아서 매달기도 하죠. 신목에다가. 예. 옛날 같으면 옆에 이제 사당도 조그만 게 하나 있었겠죠. 무당이 기거하는. 자, 그렇게 신성화되어 있어요. 이런 곳이. 그만큼 물이 소중했다는 뜻이겠죠. 샘물이. 근데 이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가 노란 동그라미 친 거 한번 보십시오. 알잔이라고 불러요. 알잔. 자, 이걸 보면은 오늘 내용 제가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복습하고 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잔, 물이 나오는 곳이죠. 물을 담는 곳이죠. 담아서 동물들도 먹고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귀한 곳이죠. 그래서 잔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알, 뭡니까? 신성한 거라는 뜻이에요. 아주 소중한, 우리한테는 없었으면 안 되는, 즉 샘물이에요. 자, 이걸 봤을 때 알자의 의미, 잔자의 의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의미랑 다 맞다. 알맹이, 우리말로 하면 알맹이 잔이에요. 그대로 알잔이에요. 샘물을 알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귀한 지역에서는. 뭐라고 할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걸 알잔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뭐 샘물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그리고 우리도 산 같은 데 가면은 샘물에 일부러 물 길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항상 청결히 하죠. 그리고 돌탑을 쌓은 곳도 많아요. 뭐 조그만 신적인 상징물을 갖다 놓은 곳도 많이 있죠. 그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왔던.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